이건 오른 것도 내린 것도 아닙니다. 예, 코스피는 제자리 걸음,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은 뒷걸음질 혹시 치지 않으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의 최혜린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장이 왜 이래 싶으시죠? 속이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또 출동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6시 여러분의 종목상담 요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무료 문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 3가지로 SOS 치실 수가 있어요. 전화는 서울지역번호 02 누르신 다음에 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요청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cmtv.co.kr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 주소인데요. 거기에 이제 뉴스, 증권, 경제 이런 순으로 폴더가 있을 겁니다. 증권이란 폴더 선택하신 다음에 종목상담 119 이렇게 발을 내리시면 프로그램 게시판이 나올 겁니다. 그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요. 저희 방송이 끝나도 날짜가 조금 지나도 반드시 종목 상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제약이 없는 홈페이지로도 많은 문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긴급 구조 요원 모셔보죠. 오늘의 특별 요원 우리 LNS 파트너스의 하청봉 팀장님, 그리고 월요일 원래 해결사이시죠?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 팀장님, 월요일 날 어인 행차이십니까? 특별 요원이라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만은 네. 오늘 또 시장이 워낙 급락을 하다 보니까 네. 또 긴급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 깜짝 요원으로 바꿀까요? 네, 깜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화들짝 요원 우리 하창문 팀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요원들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들 걱정만큼이나 전문가가 걱정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조금 체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0.09포인트. 와, 이게 코스피가 반등이라 할 수 있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1900 싸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은 오늘까지 사는 모습이 없었고요. 코스닥이 막판에 급락했었죠. 2달 만에 500선이 깨졌다. 그 정도 뉴스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근 상승폭에 대한 절반에 딱 와 있는 코스피, 코스닥. 이 절반의 되돌림 속에 이제 누굴 믿나. 중소형주도 밀려, 대형주도 안 가. 모르겠다. 포기하게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양시장 개인들 다 팔아버렸잖아요. 김영근 전문위원님의 오늘 시장 키워드는요? 그래서 이제 그 키워드는 사실 저는 이제 1950포인트 정도에서 현금 한 50% 정도 이러한 의견을 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키워드로 좀 보자면 지금 현재 수급이 상당히 부재한 상태죠. 이렇다 보니까 현재 그러면 그래도 이 안에서 좀 사고 있는 그러한 또 매수세는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주체가 사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보자면 바로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오고 있다는 이러한 부분, 연말까지 해서 그리고 4조에서 한 5조 원 정도의 매수에 좀 여력이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봤을 때 연기금의 어떠한 이 매매 방향이나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가지 키워드는 연기금 네. 키워드를 좀 제시를 해봤고요. 그 다음 키워드로는 지금 외국인들의 이러한 매매를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좀 대선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국내에도 뭐 대선이 있지만 당장에 지금 다음 주에 11월 6일 날이죠. 오바마와 롬니의 지금 박빙 상태입니다. 지지율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좀 나오는 걸 보니까 뭐 49% 이러한 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네. 있는데요. 그 부분에 좀 관련해서 이 미국의 대선 부분도 영향이 좀 있는 것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워낙 그 성향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도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산업적인 부분이라든가 지지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좀 어느 쪽에 좀 베팅을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이 돼서 그렇다면 50%라는 또 이제 외국인 그 대선 이 부분과 한 가지 키워드는 다음 키워드는 이제 50%라는 키워드를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도 좀 적극적인 이러한 매수보다는 좀 50% 정도 현금을 좀 마련한 상태에서 추후에 좀 흐름을 좀 관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으로 키워드를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근 전문위원님은 지금 시장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미 대선도 아직 좀 치러야 될 변수고 적극적으로 베팅하기보다 조금 보자, 관망 예, 정도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연기금, 대선 50% 키워드를 통해서 전략까지 관망하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깜짝 요원 하 팀장님이 네. 뽑으시는 오늘 시장 키워드와 전략은요? 네, 저는 오늘 시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100만 개의 부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만 개의 부품이죠. 네, 10만 개. 1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사실 10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하나의 컴퓨터면서 과학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 오늘 보니까 뭐 동양기전, 환일이와 같은 종목들이 너무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그나마 조금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10% 이상의 하락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아차 영업이익률 하락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완성차 업체들이 사실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좋아도 오히려 부품 하청업체들은 좀 힘든데 오히려 안 좋아
녹아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실제 투매가 나왔는데 한 가지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건 없는 것이 그래도 외국인은 실제적으로 현대 위아 같은 종목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현대차에 대해서는 약간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약간 차별화는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전 업종 중에서 약간 그 모멘텀이 떨어지는 종목은 빠졌다. 앞으로도 좀 조심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500입니다. 500 문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 500선 붕괴를 말하는 겁니다.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코스닥 기관이 한 150억 샀는데 내용으로 보면 오락 문화업종이 한 85억 들어온 거 빼고 나면 나머지 테마주들 다 팔았습니다. 그 말 자체는 코스닥은 사실 거래소와는 조금 더 민감하게 지수에 베팅하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멀리 봤을 때는 520선 회복 전까지는 조금 부진할 수 있다. 조금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11월 달까지 매매 덥석덥석 하시다 잘못하면 올해 2012년도 번 거 한두 달 만에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코스닥 지수 500선 지지될 때까지는 좀 조심하시고요. 시장의 트렌드 지금 LG그룹 쪽에 많이 매기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시장을 좀 봐도요. 삼성전자가 약간 주도주 성격에서 주춤거릴 때 사실 LG전자가 항상 2인자의 반격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대형 IT에서 LG 디스플레이나 LG전자 오늘은 주 LG까지 반등을 보여주는데 글쎄 이것 자체가 지금 뭐 보면 H그룹은 좀 내려가고 있고 LG그룹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 뭐 정치적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대형주의 트렌드는 LG전자 쪽, LG그룹주로 몰린다는 겁니다. 그 부분 조금 체크하시고 물론 지금이라도 그러면 LG전자 관련주를 따라 붙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자신 없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LG그룹 쪽의 전자전기 업종으로 돈이 몰린다는 거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닥은 어떻게 매매해야 됩니까? 코스닥은 LG 쪽으로 안 몰립니다. 안 몰린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 아까 제가 500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네. 제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제가 늘 드릴 말씀이 차트보다 지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늘 드릴 말씀이 코스닥이 장기적으로 한 550선을 돌파하느냐 기로에 있다. 이번에 또 미끄러졌습니다. 545선. 미끄러졌다는 건 역시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일단 코스닥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500선을 이탈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쉽게 되돌리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것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520선까지 올라와야 그나마 안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오더라도 일단은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종목들 덥석덥석 사기보다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고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거꾸로 두세 달 내 저점 대비 50% 60% 오른 거 생각하면 항상 반대쪽에서 같이 생각해 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낙폭과대주 중소형주 요거 잘 갔었는데 하고 덥석 샀다가는 쉽게 또 이익이 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 코스닥의 안정권은 520선 정도는 봐야 이제 중소형주 정도 매매할 수 있겠다라는 리스크 관리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이야기며 전략까지 저희가 살펴드린 것 같고요. 이제 1분의 1초가 시급한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리겠습니다. 째깍째깍하는 1분 1초가 아까우시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에 대한 종목 상담 들어갑니다. 전화, 무료 문자, 그리고 서울경제 TV 홈페이지 저희 프로그램 게시판 모두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는요,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신 다음에 3153-2613번으로 주시면 좋겠고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뭐 하 팀장님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김현근 전문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콕 찍어서 또 대상자를 지정해 주시는 그런 무료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먼저 전화부터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되셨거든요. 네네. 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KPM테크요. 네. 네. 기본적인 그게 너무 정보 주시고요. 가장 궁금한 사항, 이것이 알고 싶다.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 2,160원 샀는데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이걸 손절을 해야 되는지 가져가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네, 매수 가격하고, 40%고요, 비중은.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 다시 한 번만 좀 알려주세요. 지금 매수가가 2,160원. 네. 네, 80%입니다. 2,160원에 80%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소위 황사, 뭐 슈퍼박테리아 테마 여러 가지로 좀 얽히는데 10월 달에만 30%가 급락했네요. 그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갖고 갈지. 김현금 위원님? 예. 일단 좀
어떤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워낙 소형주고 또 테마에 엮이는 그런 흐름인데 테마에서도 그렇게 강한 뭐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은 사실은 이 시청자분께서 재무제표를 한 번만 좀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단은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 KPM테크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지금 뭐 올해까지 계속 3년 동안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는 이런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사실상 투자의 대상으로서는 좀 부적합한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 구간이긴 하신데요. 뭐 도금 약품을 공급하는 그러한 업체인데 하는 그런 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괜찮습니다. 전방산업 같은 경우도 PCB 쪽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전자통신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전방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현재 업황 자체가 좋지 못한 상황이죠. 그리고 현재 뭐 수급적인 부분도 계속 들어오는 상황도 아니고요. 테마가 어떠한 테마가 지금 현재 형성이 돼가고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탄력적인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은 매도, 지금 상태에서 예. 매도. 예. 자, 우리 하 팀장님은요? 말을 못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혹시 제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 혹시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아니면 네네. 아시죠? 섬유, 예. 어떤 회사 같아요? 네네. 섬유 회사. 섬유 회사죠. 네. 근데 왜 내려갈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일부러 내리는 것 같아요.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일부러 내려간다는 게 이제 분석하기 나름인데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 한 200억 이상 작은 회사입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김영건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고요. 네. 올해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세금을 주식으로 냈더라고요. 현금으로 못 내고. 아, 예, 예. 원래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 법인세를 물납이 가능합니다. 예. 세법상. 그래서 이제 물납도 해서 이제 지분도 조금 줄었고, 하는 거는 도금회사예요, 도금회사 사실은. 그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PCB 도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도금회사하고 뭐 옛날에 보신가 상한가도 치고 좀 끼가 있는 주식이더라고요. 제가 주가를 한 최근 3년 내 분석을 해보니까 약간은 그 테마 속으로 있긴 게 있습니다만 약간 중간중간에 조금 장난을 치는 주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새 왜 네. 많이 빠졌느냐? 네. 요새 왜 많이 빠졌느냐? 지금 실적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 실적 시즌이니까 뭐 이 회사 당연히 작년에 적자 났었고 올해도 3분기 별거 없으니까 네. 아마 좀 선제적으로 좀 제가 보니까 특별히 이게 거래가 많은 주식이 아니에요. 오늘도 9,900만 원 거래됐잖아요. 네네. 그래가 많은 너무 주식. 많이 내려갔어요. 네, 예. 그래서 아마 2,000원대에서 실망 매물이 보통 차트에서 이제 보통 아무것도 모르고 바닥이라 들어갔던 친구들이 툭 틀었지 않나. 네. 제가 잠깐 보였고요. 차트 보면서 추가 전략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봉 조금 보고 계신 대로 화면 좀 작전 이해하시고요. 급락전의 흐름을 보면 이 정도 됐잖아요. 한 10월 초순에 예, 예. 화면 보고 계시 2,000원 정도면 이게 바닥이 됐더니 싶습니다. 보통. 그게 아마 좀 종목이 작은 종목이니까 좀 들어갔지 않나 싶은데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뭐가 나오겠어요? 조금 보면 바로 그냥 한번 더 때려버리겠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0원에서 좀 쉽게 빠진 것 같은데요. 과거 보니까 상상상 많지 않습니까? 보고 계시죠? 네네. 상한가를 친 종목이 있다는 이면 끼가 있고 제가 보니까 소수 계좌, 집중 계좌라도 약간 금가문에 걸린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봐갖고는 사실 답이 안 나오는 주식인데 그래도 이 회사가 뭔가 3년 내 적자면은 상패 안 되려면 뭔가 꼼수를 쓰지 않을까 제가 비방송 용어입니다만은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네.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보유를 해보세요. 보유를 해보시고 네. 반등시 매도 의견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보유고요. 반등을 예. 해야 반등시 매도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언제쯤 보이고요. 그게, 예. 우리 한년 보유하시고 일단은 지금 1,425원 정도 하는데 네. 뭐 가격이야 뭐 여기서 뭐 1, 200원 내려가시더라도 우리 사모님은 파실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유해 보시고 중요한 거는 제 약간 느낌상 네. 방송에서 느낌 그러면 안 되는데 한 2, 3개월 내에 상한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그게 게 어느 아니라 정도, 어느쯤 가야 되나요? 가격은 어디서 상한가 나올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일단 한 달 내 급하게 내린 게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뭐 1,500원 전후에서 좀 바닥만 다지면 네. 시간이 문제지 또 보통 1월 달에는 이상한 조식들이 좀 잘 가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조금 그래도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조금 한두 달 기다려볼까요? 네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한 분은 그냥 지금 자리에서 팔라고 하시고, 우리 다른 네. 하 팀장님은 촉이 조금 오신다면서, 그래도 한번 멋진 한번 급등을 기다려보자, 한두 달 정도 얘기를 하십니다. 시청자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도 좀 기다려보는 게 낫 싶어요. 아, 80% 다 가지고서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매도 사인 내셨던 김영구 전문위원님 부연 예. 설명이라도 짧게 한 말씀. 물론 이제 말씀도 맞지만 워낙 또 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냥 또 기다리고 있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좀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기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요. 예. 자, 매도 의견 내시는 분은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의 주가는 좀 올라가기 힘들다는 굉장히 정석적인 그런 전공법으로 들어가신 것 같고요. 우리 하 팀장님이 약간의 촉으로 예상을 좀 해주신 거고, 사실상 팔려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청자님 입장에서 많이 좀, 배려하는 배려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이니까요. 양쪽 다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십시오. 네. 네, 예, 어려우시겠지만 결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일단 한번 대응해 보시고요. 예, 추가로 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어우,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코렉스 레버리지요. 아, 레버리지 하셨구나. 예,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얼마 정도 갖고 계세요? 11,750원인데 비중은 100%예요. 오, 요걸 언제 사셨을까요? 한 10일 정도 됐어요. 아, 10일 정도. 요거 ETF 처음 해보세요? 예? 레버리지를, 매매를 요거 이전에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처음이신가요? 해보기는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 왜 들어가셨나요? 아니, 얼른만 팔라고 그렇게 하고 들어갔죠. 예, 그렇구나. 근데 1900 막 깨지고 이래가지고 걱정이 좀 되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하신 사항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유, 궁금한 것이 언제쯤 지금 내가 샀는 금액, 이익은 놔두고 샀는 금액까지 언제쯤 올까 그게 궁금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가까지는 올지 또 얼마나 걸릴지 그 두 예. 가지 사항 한번 전문가 두 분께 모두 여쭤볼게요. 예, 언제쯤 팔면 될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보유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들고 있자. 들고 있으면 또 매수가까지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다른 분은? 예.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문 닫을 거 아니니까 보유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안심하세요. 두 분 다 그냥 들고 예. 있으라고 하시거든요. 비중 100%심에도 불구하고. 예. 예,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될까요? 그게 예. 궁금합니다. 그쵸? 일단 들고는 있으면 되는데 기간 지금부터 얘기를 한 분 한 분 들어볼게요. 예. 예, 일단은 이제 보유 의견 말씀드린 건 이제 비중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좀 말씀드린 건데요. 일단 이번 주의 시장, 다음 주에 이제 미국 대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초에 좀 반등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상승 출발해서 좀 하락이 나왔죠. 근데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 수급을 좀 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매수가 유입이 됐죠. 외국인이나 기관들 매수가 좀 유입이 됐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주초에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레버리지가 한 12,000원 선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나올 때 사실 올라갈 때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좀 매도할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물론 100%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량 매도하기에는 만약에 강하게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비중을 좀 줄여주는 이러한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 이 레버리지가 만약에 12,000원 선 정도 그리고 지수가 1930포인트 정도 이렇게 강한 상승이 좀 나타날 때 반등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오히려 좀 정리를 하시고 제가 아까 모두에도 현금 50% 정도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분명히 현금을 좀 보유해야 되는 이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중을 좀 줄여주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 지수가 1930포인트, 50포인트 다가갈수록
ETF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레버리지를 좀 정리를 하시고 인버스나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비중적인 부분 이렇게 100% 실는 것은 한쪽으로 만약에 우리가 예측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그 방향에 맞지 않게 되면 대응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비중 관리는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레버리지가 반등이 나올 때 좀 매도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매수가까지는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예, 있습니까? 이번 주 안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이번 주 안에 매수가가 올 텐데 그때 비중을 좀 너무 많이 사셨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이번 주 안에 온대요. 아, 예, 예. 예,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의견을 들려드릴게요. 예, 예. 네, 자, 하 팀장님. 이번 주 안에요. 네, 여보세요? 예, 그 우리 투자자님, 근데 그 ETF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요. 예.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거는 한 10%, 지수가 10% 움직이면 그때 베팅하시고 그 전까지는 그냥 마음 편히 계셔도 돼요. 예? 10%라는 게 2000포인트에서 10% 빠지면 1800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1800 정도 빠지면은 사고 이렇게 해야 되죠. 중간할 때 들어가시면 마음고생 하십니다. 아, 맞아요. 네, 이미 들어간 건 들어간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이 내일 못 오르면 빠집니다. 참 아, 웃기. 내일 못 오르면 빠져요? 네, 시장이 지금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예, 내일 모레 한 목요일까지 해서 시장이 만약에 우리 투자가님의 그 매수가 정도면 종합 주가 지수를 제가 환산해 보면 한 1920포인트인데, 예. 여기까지 못 올라오면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 중순까지는 저는 조금 불리하다 봐요. 그러면 이 말을 잘 정리하시면 이번 주에 올라오게 되면 예,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격이 종합주가지수 한 1935 수준이라면 예.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뭐 항상 그 추적 오차가 있어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11,800, 900원에서 12,000원 정도 할 겁니다. 예. 요때 한 50% 이상은 이익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거 가면 또 내려올 거예요, 시장이. 예, 그리 보시고 만약에 이번 주 장에 또 내일 뭐 시장이 불리해서 좀 내려간다면 예, 너무 마음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대선 끝나고 나면 한 11월 중순쯤 되면 예. 시장은 또 금방 자리 잡힙니다. 예. 네네. 조금 정리가 되시죠? 이번 주에 만약에 가파르게 올라오면 절반 이익 실현 하시고요. 예. 이번 주에 뭐 내일도 시장이 우선 올라와야 된다고 하는 타이밍을 말씀드렸는데 저 생각과 달리 못 올라오면 예. 그럼 마음 편히 한 11월 중순까지는 예. 그냥 내려가더라도 마음 편히 계세요.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이제 정리가 좀 되십니까?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12,000원 부근에 오면 절반은 꼭 물량을 좀 줄여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이 이거 레버리지 요새 뭐, 인버스 이쪽에, 그래, 지수하고 연동돼 2배야 해가지고 많이 들어가시는데 쉽게 또 이쪽은 수익 내기가 만만치는 않으실 겁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종목, 역시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밝으시네. 수익 중이신가 봐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아니요, 저 지금 손실이 좀 많이 심한 상태인데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목소리가. 한국타이어가 네, 네, 제가 49,400원에 네, 네, 물량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100% 지금 투자를 해놓은 상태인데 네, 오늘 장 보니까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예. 좀 답답해서요. 아, 오늘 6%나 급락했네요. 그죠? 네, 제가 49,400원 샀으니까 제 네. 입장에서는 좀 많이 빠진 상태예요. 네, 오늘 요즘 자동차 쪽이 다 안 좋은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하신 사항, 이제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앞서서도 그렇지만 돈 있는 거 다 사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사시면 현금도 없고 추가 매수도 못 하고 다른 종목도 못 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지금 한 13%, 14% 정도 손실 상태인데 네. 얘를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건지 네. 예. 그게 궁금해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나 전문가가 나와 계시니까요. 두 분 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김영금 위원님, 한국타이어. 예, 참 어려운데요. 일단 뭐 절반 비중 축소, 절반 매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의견만 절반은 물량을 일단 줄여놓고 봐야 된다라는 의견. 이유는 잠시 후에 듣고요. 하 팀장님은요? 제가 오늘 너무 점수를 후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다 갖고 계십시오. 보유입니다. 오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지난번에는 다 팔라고 막. 한국 타이어이기 때문에 보유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 팀장님부터 왜 보유인데? 왜 100%? 자, 우리 투자님 그 예. 타이어 지금 왜 빠진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요. 네. 기아차 그 실적 발표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법인을 분리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분리한 것 때문에 빠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 왜냐하면 타이어가 문제 있어 빠지는 건 아니고 주식 투자는 그 섹터 플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관들이 외국인이 자동차 비중을 줄이자 그러면은 다 파는 거예요. 그게 뭐 프레임도 팔고 샤시도 팔고 백미러도 팔고 제일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바퀴도 판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또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얘가 최근에 환율 자꾸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거 꼬무 다 수입해 올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뒤집어 생각하면 한타의 실적이 나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보면 원재료의 어떤 비중이 내려가니까 그리고 차는 안 팔도 타이어는 나간다는 게 어떤 그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 타이어는 두 번 팔아먹습니다. 신차 만들 때 한 번 굴러먹고요. 또 교체 타이어라 그래서 그것도 같이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타이어주의 급락 자체는 실제적으로 내용보다는 오히려 어떤 시장 분위기 때문에 빠진다 보는 것이고 물론 그래도 좀 많이 빠지면 투자가들의 어떤 마음은 좀 염려될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올라올 때는 저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완성차는 못 올라가도 타이어는 굴러갈 수 있다는 생각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국 타이어를 매수가까지 오기에는 얼마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 지금 그냥 같이 분위기에 휩쓸려 자동차 관련주라서 빠진 거다라는 얘기신데요. 네, 그렇죠. 지금 잠깐 투자자별 동향 보시면 섹터 플레이라는 것이 수급에 드러나는데요. 바로 기관 쪽에서 분할 재상장 이후 팔았습니다. 한국 타이어는 아시다시피 한국 타이어 월드 지주회사하고 실제적으로 기존 한국 타이어랑 분할 재상장을 했어요. 지주회사 전환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타이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타이어 이 주식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아직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한국 타이어를 사는 게 낫느냐, 한국 타이어 월드를 사는 게 낫느냐에 대한 기관들의 매매 자체가 약간은 타이어 쪽에 매도가 나온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는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차트 20개짜리 안 되는 거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고 계시죠? 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가 아니라 사실 제가 생각하는 한국 타이어 적정 주가는 55,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판단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중이 좀 많으시고 한 100%라서 마음이 조금 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4만원 이탈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수급이 우선되는 장이니까. 네. 네. 하지만은 저는 조금 좀 긴 그림에서 길다는 거는 최소 3개월을 말합니다. 긴 그림에서는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기다리면 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주식인데 지금 분위기가 조금 안 좋게 돌아가다 보니까 아까 섹터 플레이라는 조금 어려운 얘기도 하셨는데 한때 네. 기관이 전체적으로 자동차 묶어서 다 팔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도 좀 같이 좀 엮이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지금 빠지지만 그래도 5만 원대 한 석 달 정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들고 있자. 근데 4만 원 정도까지 더 빠질 수도 있음을 같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이 한 분 있었지만 지금 당장 비중을 줄이자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 전문가님 이유를 끝으로 좀 들려드릴게요. 네. 예, 그 이유적인 부분은 사실 똑같습니다. 이 한국타이어 기업을 안 좋게 보는 건 아니고요. 기업이 이제 분할 상장됐지만 기본적인 수익 구조 자체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 중국에서 성장 부분이라든가 또 유럽 쪽, 해외 쪽에서의 세컨 타이어로서 이미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타이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부분은 좋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쪽 섹터 자체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비중적인 부분인데요. 현금 100% 전혀 이제 전 종목에 다 100%를 매수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전혀 이제 대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면 동종목 또한 또 이런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현금 50%는 50% 절반 정도는 매도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괜찮다고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응의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김영근 자문위원님은 이제 보니까 딱 그 정석대로 매매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100%인데 손실 쭉쭉쭉 보고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거죠. 일단은 반은 손실이 났더라도 일단 현금으로 챙기고 나머지 반으로 어떻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다시 사 들어가더라도 일단 좀 지금 당장 비중을 줄이자라는 의견과 이왕 이렇게 된 거 기업 악재가 뭐 특별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들고 있어 보자라는 하 팀장님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면 네. 기다린다면 아까 중장기라고 이렇게 두 분 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중장기라면 몇 달 정도를 네, 좋습니다. 아까 한 석 달 얘기는 네, 하셨던 우리 것 투자님 제가 날짜 찍어 드릴게요. 네. 저 점쟁입니다. 우리나라 대선 끝나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장이 돌아서려고 그러면 미국 대선 끝나야 되고요. 네. 국내적으로는 12월 19일 우리나라 대선 끝나야 네. 시장에 어떤 그 바람 아닌 바람이 들면서 약간 체질 개선이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자동차 섹터들인데 기존에 지금 빠지는 섹터들은 철저히 힘들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왜냐하면 정치의 어떤 변화 자체는 시장 틀을 바꿉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약간은 뭐 옛날처럼 전차군당 그리는 못 갈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타이어이기 때문에 믿어보는 거고 지금 한국 타이어가 조금 약한 거는 제가 조금 더 부하 설명드리면 과연 이게 한국 타이어 월드하고 한국 타이어하고 그 어차피 그 분할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자기 가격 찾는 것 때문에 한국 타이어도 빠지고 한국 타이어 월드도 계속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서로 간의 가격 차이 조정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그 네.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대선 관련해서 딱 날짜를 찍어주셨습니다. 네. 예, 이런 적 없었는데. 네, 일단 전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뭐 뒷감당은 하 팀장님이 하시겠죠. 자, 좋습니다. 곧바로 이제 관련된 문자가 들어와서 이거 바로 이어서 좀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6시 30분이 막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두 분 조금 상세한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타이어월드 비중의 이제 20% 매수 17,000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곧바로 하 팀장님이 좀 봐주시죠, 뭐. 한국 타이어 월드입니다, 이분은. 네, 한국 타이어 월드 그 같은 맥락이죠. 네. 지금 보면은 실제적으로 한국 타이어하고 이 한국 타이어 월드는 이제 투자회사고요. 실제 영업회사는 한국 타이어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0.186대 0.814 비율로 합병 교환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이 코드 찍힌 거는 기존에 이제 아마 한국 타이어 코드를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주회사로 보시면 돼요. 투자회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짜 그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에서 굴러다니는 거고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투자회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쭉 글쎄요. 밀렸네요, 이거. 지금 하락세 자체는 그렇다면 모멘텀보다는 아까 제가 한국 타이어와 같은 접근인데요. 수거 플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뭐 이견이 있지. 사실 이는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후로 회사가 바뀐 거 아닙니까? 이전까지는 타이어, 지금은 타이어가 아니라는 거. 타이어 맞긴 맞는데 그 회사의 투자회사니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수준에서는 아직까지는 계속적인 한국 타이어 월드도 이번에는 외국인 매도네요. 외국인 매도가 들어온다. 여기에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어디까지 내려갈지에 대한 것보다 기관들이 그나마 사준다면 조금만 시간 내에 또 반등도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더 사지 마시고 보유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 타이어 월드 모두 다 일단은 손실권이더라도 홀딩이라는 우리 하창범 팀장님의 종합적인 의견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 6시 30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저희가 약간 지금부터 15분여 정도만 더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저희가 서울현대 TV 홈페이지로 한번 가볼 텐데요. 저희가 전화도 받고 있고요. 무료 문자도 받고 있고 서울현대 TV 홈페이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02-3153-2613번이 전화죠.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SOS 치시면 되겠고요. 서울현대 TV 홈페이지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한 번 더 시간은 없지만 고지를 좀 드릴게요. 자, centv.co.kr로 들어가시면 저희 서울현대TV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뉴스, 증권, 경제 이런 폴더가 있는데 증권 폴더를 클릭하시면 프로그램명이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저희 종목상담 119는 곧바로 보이지 않고요. 발을 조금 내리셔야 보입니다. 거기 이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끝이 나도 전문가님들이 돌아가시는 길에 반드시 답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요거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서울현대TV 홈페이지로 한번 가서 보고 저희가 방송을 지금 라이브한 상황 속에서 답글을 곧바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 초짜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팜스토리 매수했는데 앞으로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테마주에 엮인 종목인가요? 진단 좀 부탁합니다. 라고 10월 26일 지난주 금요일 저희 방송 막 끝나고 나서 저녁 7시경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아직 답글이 안 달렸습니다. 김영근 전문위원님이 이거 답 좀 해주시고 오늘 끝나고 답변도 좀 달아주십시오.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6일 날 매수를 하셨으면 매수대 가격대가 한 1,200원대이실 것 같은데요. 아직 뭐 크게 손실 구간은 아니신데 일단 뭐 테마주에 엮이는 종목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테마주에 엮이는 종목이죠. 이제 우리가 곡물 가격 상승이라든가 원래 이제 배합사료 그러한 업체인데요.
얼마 전에 안철수 후보가 북방 농업 협력 이런 부분 또 공약적인 부분도 좀 언급이 좀 됐었죠. 그 관련해서 이러한 주가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 일단 뭐 추가적으로 변동성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기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1,100원 선만 이탈이 안 된다면 투자자분께서 이런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어떤 좀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손실의 폭도, 손절가도 좀 크게 잡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1,100원 선만 이탈이 안 된다면 일단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에 이런 곡물 관련 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주가의 변동성이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때문에 테마로 또 다시 한번 소위 글쎄요, 이 에그플레이션 테마 쪽으로 엮이면은 급등할 수도 있겠죠. 단 팜스토리안넥 1,100원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답글로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홈페이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글로도 빨리 이렇게 말은 지나가 버리지만 남으니까요. 예. 자, 이어서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신고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끝번호 7637님의 종목이네요. 현대중공업 매수가 32만 원, 비중 10%. 자, 이분이 궁금하신 사항은요. 추가 매수가 몇 프로까지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현재가는 23만 원도 안 되죠. 현대중공업. 팀장님 좀. 네, 현대중공업 22만 8,500원이네요. 많이 빠지기도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을게요. 주식 추가 매수는 올라올 때 사십시오. 올라올 때. 내려갈 때는 사실은 물론 내려갈 때 사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만은 시장 분위기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좀 우상향 트렌드를 보인다든지 박스권을 보일 때는 사실 어떤 그 개별 종목이 내려가고 있으면 한번 사볼 만한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사실 1900선 지지하는 많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무도 모르는 것 시장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보유 관점에서 만약에 추가 베팅을 하실 때는 그래도 첫 번째는 시장 안정, 두 번째는 개별 종목이 바닥을 다진 이후에 미리 들어가자 말씀드리겠고요. 현대중공업은 사실 지금 보면 제가 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아시잖아요. 조선업황 안 좋다 그러더라. 진짜 안 좋다 그럽니다. 현대중공업 안 좋고 현대니포조선 안 좋고요. 아마 울산 가보시면 많이 아실 겁니다. 물론 직원들 월급은 받고 있습니다만 별로 수주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럽 문제에 계속적으로 발목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조금 부담되고 과거 상반기 때는 사실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많이 조선주를 땡겨줬는데 요새는 분위기가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삼성중공업 보면 답 나온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22만 8천, 23만 원 밑에 상당히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고점에서 생각하니까 싸 보이는 겁니다. 55만 4천에 생각하니까.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뭐 2007, 8년도, 2009년도 네네. 20만 원 밑에 생각하면 또 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트렌드는 지금 주봉 기준선 보더라도 내려가는 중에 있다 그런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가격적으로 한번 사볼 만합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드린다면 사실 네. 모멘텀 플레이로 사는 건 아니고요. 가격적으로만 사는 겁니다. 기존 보유 물량의 15% 정도만 5% 정도만 대략적으로 손절 없는 가격이 될 것 같죠. 현재 수준을 매수하시고요. 만약에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그땐 더 사지 마세요. 진짜. 오히려 네네. 지금 산 물량은 실제적으로 22만 원 이탈하게 되면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손절을 더 작게 잡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오히려 22만 원 이탈하게 되면 그 물량을 가감히 덜어버리라. 그런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중공업 추가 매수는 한 5% 정도만 더 했으면 좋겠고, 추가 매수는 지금 하되 더 밀리면 안 되고요. 22만 원 정도까지는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엔 예스24로 갑니다. 끝번호 5380님의 종목이니까 들어주십시오. 3532님의 종목이고 5,380원 매수가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30% 정도 사셨는데 계속 내려가요 하셨습니다. 오늘도 5% 급락했어요. 매도해야 됩니까? 예, 김영국 위원님. 예, 일단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성장성의 좀 정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테마 쪽으로 사실은 대선 테마에도 엮이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있었지만 뭐 테마로 엮이기에는 좀 약한 모습이 있고 이미 이제 대선 구도는 3자 구도로 정해졌기 때문에 좀 테마 쪽으로 다시 한번 대선 테마로 엮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간에 좀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뭐 쇼핑몰 쪽에 이러한 뭐 사업도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그러한 부분에서 인터파크가 이미 시장을 좀 선점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성장 부분은 조금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탄력적인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도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도 사인이 나왔습니다. 예스24에 대해서 말이죠.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대우조선해양으로 좀 가볼까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몇 번 정도에 보내주셨는지 잠시만요. 제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예, 끝번호 7469님이 보내주셨네요. 25,500원에 20%입니다.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자꾸 이제 조선주가 하 팀장님한테 가네요. 네, 조선주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현대증권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워낙 안 좋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주의 어떤 쇼커브는 다른 섹터보다 저는 빨리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 역발상도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지금 23,200원 정도인데 사실 이런 거는 매수 포인트는 음봉에 사시면 됩니다. 시장이 패닉에 들어갈 때, 개인이 투매가 나올 때 사시면 되는데 지금은 양봉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수준을 봤을 때는 반등 모멘텀은 오히려 일시적으로 23,000원 이탈하는 시점에서 단기 저점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보겠고요. 기관들이 이미 약간 틀 건 다 틀었지 않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금융투자라든지 연기금 쪽에서 작지만은 조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조선주 제가 판단할 때 시장이 다시 한번 1900포인트 강하게 회복해준다는 전제 조건만 따라준다면 의외로 쉽게 반등할 수 있다는 걸 보겠고요. 대신 중요한 건 반등 폭인데 긴 그림에서 올해 연말까지 조선주는 아니다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대략 25,000원 매수가 수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때 한번 저희 서울경제TV에 연락을 주세요. 네, 좋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일단 매수가 정도는 올 텐데 그 이후는 잘 모르겠으니까 매수가 정도에서 어떻게 할지는 다시 한번 문의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OCI로 갑니다. OCI 문의 주신 분 잘 보십시오. 끝번호 9415님이신 것 같아요. 202,500원에 10%.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추가 매수해서 장기 투자로 갈까 합니다. 현재 가격이 15만 원대여서요. 창문 팀장님 약간 아니라는 웃음을 좀 주시는데 1년 정도 보유를 이미 마음먹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사실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10% 보유한 상태에서는 그냥 좀 보유 관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추가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그 추가 비중이 달라지게 되면 투자자들이 조금 버티시기가 종목을 가지고 보유하기가 좀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태양광 쪽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미 들어가면서 동사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러한 앞으로 살아남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급적인 부분을 봐도 사실상 외국인들은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들 같은 경우 또 간간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으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된다 이러한 좀 판단을 하시고 추가 매수가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해도 약간 뭐 탄력적으로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상승을 한다고 해도 매물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닥을 아직 확인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하고 바닥을 확인하고 이러한 뭐 21선을 돌파된 이유라든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한 상태에서 추가를 하셔도 그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OCI 뭐 1년 정도 갖고 있는 거 추가 매수하실 생각 다 저희가 들었는데요. 바닥에 확인돼야 추가 매수도 효과를 내겠죠. 아직은 바닥 확인이 안 됐다라고 하시면서 추가 매수는 아직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타이밍이다 또 시청자님이 생각 드실 때는 그때 한번 다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MC넥스라는 종목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꼭꼭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끝번호 2942님 알려드리겠습니다. 11,200원에 50% 일주일 단중기 전략 전망 궁금합니다. 요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MC넥스 안타깝게도 전화 좀 일찍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항상 우린 늦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신규 상장 주식은 아무리 좋은 주식, 성장성이 어떻고 점유율이 어땠다 그래도 최소 상장 후에 3개월 내 1년 내 공모가 회복 못하면 절대 그 주식 1년 동안 쳐다보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MC넥스는 겉으로 보이는 걸 봤을 때는 사실 카메라 모듈 쪽은 거의 뭐 국내 70%를 점유하고 있고요. 자동차용 어떤 렌즈, 자동차 요새는 차 다 렌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부가 네. 그쪽은 매출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현대, 기아차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껍데기만 보면 상당히 좋은데 이게 왜 빠지느냐? 저는 공모가가 오히려 비쌌지 않나 싶습니다. MC넥스가 공모가 15,000에 들어온 주식인데요. 실제적으로 사실 그 첫날 부터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고 단 한 번도 상장 이후 3개월 동안 공모가를 못 갔다는 것은 시장에서 답이 있지 않나 봅니다. 공모가가 비쌌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럼 어떡하죠? 3개월 되는 시점에 계속적으로 약간 실망 매물과 함께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네. 이런 주식은 제가 이런 주식 자꾸 혹평해서 그런데 죄송한데요. 물리시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물렸는데 제가 좀 투자 의견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신규주들은 첫날에 하한가를 갔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안타깝게도 11,500원입니다. 그리고 3일 전에 사실은 약간 최근 2개월 내 지지도 아래로 보인 것이 바로 11,500원이었다는 거죠. 근데 시장 빠지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급락을 했고요. 물론 지금 현재 11,000원까지는 호가 비어 있습니다. 호가 비어 있다는 거는 1,000원 정도는 쉽게 당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연 이것이 다시 한번 12,500원 가야 자기 자리 찾는 겁니다. 네네. 그때까지 가기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비중이 조금 많으신데요. 실제로 또 빠졌기 때문에 빨리는 안 죽습니다. 이런 종목 안 죽는단 말이 옆으로 횡보할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더 19,000원, 9,500원 현재 가격 수준에서 한 1,500원 수준에서 약간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때까지 조금 분위기 지켜보시고요. 바로 뭐 12,000원까지 돌아서기는 저는 조금 네. 다시 또 물량 트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MC넥스는 제 판단으로 공모가가 비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심지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요. 저희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롯데쇼핑 오늘 종가 34만 1,000원에 매수했습니다. 비중은 10%. 합병으로 혹시 거래 정지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전문가분들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붙들어서라도 도시락을 사드리면서라도 답글이 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 중에는 여기 답글 못 드리더라고요. 심지어님 롯데쇼핑 문의 주셨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 팀장님이나 우리 김영근 전문위원님이 답 달고 돌아가실 겁니다. 이어서 금호석유 문자 왔는데 봐드릴게요. 12만 5천 원에 15%. 근데 이분은 12만 원 이상에서 못 팔았어요. 추가 매수 역시 물어보셨는데. 추가 매수 비중이 몇 프로? 15%. 15%요. 예. 15% 비중이시면 일단 참 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화학 업황 자체가 지금 좋지 못하죠. 합성 고무 자체가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좋지 못한 모습,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3분기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그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미국 대선 얘기했지만 11월 달에 또 중국의 정권 교체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한 구간에서 이런 화학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현재 상태에서 물론 매수 관점으로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과정이지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유 전략을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석유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요. 그대로 일단 보유하십시오. 자, 정말 말을 제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하 팀장님도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하 팀장님한테 온 문자예요. 현대정보기술 매수가 2,545원 20% 속 시원한 상담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시원한 상담을 짧게는 못합니다만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현대정보기술은 정책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바로 대기업 SI 규제,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의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정보기술은 LG, CNS 관련처럼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롯데 계열로 이제 넘어갔죠. 갖고 있는 SI 업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전자주민증 관련해서 사실 좀 테마성을 엮였었고요. 최근에는 뭐 베트남 쪽으로도 전자 시스템을 축소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현대정보기술이나 쌍용정보통신, 포스코 ICT처럼 대기업들의 SI 업체들은 어떤 경제민주화 이슈 규제 때문에 주가 약세를 면치 못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현재 수준은 보유를 하십시오. 일단 지금 이거는 빠지는 거는 주인이 없어 빠지는 겁니다. 주인이 없다는 거는 사고자 하는 세력이 없다는 거죠. 왜? 덥석사전이 경제민주화가 걸린다는 거죠. 이는 경제민주화에 반대 세력이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을 규제하겠다는 네. 것이 경제민주화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이 빠진다 말씀드리겠고 회사가 나쁘거나 이상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조금 하시고 이런 건 차트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오를 때는 기대감, 내려갈 때는 실망 매물로 빠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내려가는 차트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또 자세히 하다 보니까 진짜 몇 개 못한 것 같아요. 성화하이텍, 태광산업, 신일산업 보내셨죠. 락앤락, 아바코, 에이티넘 인베스트, 다산네트워크스, 게임하이 저 다 봤거든요. 바이넥스, LG 디스플레이, 테라세미콘, JYP 엔터 한 10개 정도 더 넘어갑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요. 저희가 두 분께 제가 대신 뭐 밥을 사든지 할게요. 요거 답글이 달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똑같은 글을 올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희 끝나고 곧바로 답글을 꼭 좀 달아드릴게요. 오늘을 넘기면 더 문제가 커지시는 분들이 오늘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무료 문자나 전화 내일도 열려 있습니다. 같은 번호니까 메모해 두시고요. 이거 끝나고 곧바로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글 좀 똑같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꼭 답글은 달릴 겁니다. 죄송스럽고요. 저희는 내일 6시에 와서 다시 한번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셨던 김영근 위원님, 하창봉 팀장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종목 상담 119 마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식쇼 스트라이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